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SMDB에서 나온 외장 플래시용 액세서리들입니다. SMDB라는 회사를 이제 사진을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되게 오래전에 그 P&I에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이걸 보고 그 당시 이제 디퓨저 60이라는 모델과 그 다음에 무선 동조기 두 세트를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고장 나거나 부러지거나 없이 상당히 아직까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제 기억 속의 SMDB는 아주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요거는 잠깐 치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요 세 개는 전부 같은 겁니다. 어댑터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댑터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요거는 그 외장 플래시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생긴 외장 플래시가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지간한 외장 플래시는 거의 다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D200인가? 그것도 여기에 장착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고독스 V1 전용, 그리고 요거는 프로포터 A1 전용입니다. 하단에 지금 호환도표가 나가고 있는데 그 호환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SMDB 측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독스 V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독스 V1을 어댑터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뭐 돌려가지고 조이거나 그 다음에 레버로 이렇게 걸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석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붙이기만 하면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석의 힘이 약하게 되면은 앞에 뭔가가 장착이 됐을 때 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빼려고 하면 이 정도의 힘을 줘야지 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강한 자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안쪽을 보면은 여기 은색 부분이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자석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감이라든지 뭐 디자인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네요. 자, 일단 요걸 장착하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요걸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컬러 필터죠. 보통 이제 이런 외장 플래시의 컬러를 이렇게 넣는 거, 사실 그게 예전에는 젤 필터라고 그래서 젤라틴 필터라고 하죠. 그 젤 필터를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외장 플래시 어댑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앞을 막아야 됐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줄 같은 것을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밴드를 이용해서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있긴 있죠. 뭐냐면은 그 젤 필터라는 것이 셀로판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 형식의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붙이게 되면 요 틈이 뜹니다. 요게 뭐 사진 찍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댑터가 장착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컬러를 제가 빨간색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벌집 모양으로 생긴 거. 요거 보고 이제 보통 허니컴 그리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요거는 이제 빛을 일정 방향성을 두고 빛을 밀어줄 때 그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장 플래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빛이 너무 넓은 면적으로 좀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걸 사용하시면 내가 방향성을 갖고 빛을 밀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응용을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컬러를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허니컴 그리드를 이용해서 빛을 밀어주겠다. 한 방향성을 두고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컬러 필터를 먼저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젤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젤 프레임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다 자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보면 허니컴 그리드가 있죠. 자, 이것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허니콤 그리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외장 플래시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불필요한 부분까지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구성으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꽉 눌렀을 때 이 알이 튀어나오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건 없는지.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괜찮죠. 내구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던졌는데 뭐 여기 알이 깨지거나 그 다음에 알이 튀어나오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통 외장 플래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통제된 환경,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야외로 들고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구성이 좋지 않게 되면은 이게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디퓨저라고 있는데 이 디퓨저는 부드러운 빛을 내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실망합니다. 네. 이걸로는 안 돼요. 네. 솔직히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는 빛을 부드럽게 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완전 생 라이트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을 원하는 경우. 내가 소프트 박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는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부드러움이 있어서는. 그런데 생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을 쓸 때, 그때는 요걸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셔야 되지, 와 저거 쓰면 진짜 사진이 부드러워진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가져와 볼 건데요. 바로 디퓨저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녀석이 디퓨저 2사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게 이제 디퓨저 20이라는 모델입니다. 2사랑 20의 차이는 크기 차이예요. 크기 차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나한테 어떤 게 더 좋을까? 조금 고민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2사 같은 경우는 20보다 빛을 좀 더 넓은 변적으로 빛을 보내주고요. 빛을 더 부드럽게 빛을 보내줍니다. 대신에 이제 플래시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확산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제품, 그러니까 20보다는 2사가 넓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넓은 제품을 쓸 경우에는 광량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외장 플래시의 광량이 센 광량을 쓰신다. 예를 들면 뭐 고독스 V1, AD200 이런 것을 쓰신다면은 여기 있는 SMDB 플립 2사 스피드박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광량이 좀 작은 그 컴팩트 스피드라이트 있죠. 그런 것을 사용하신다면 20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그냥 설명서가 필요 없는 제품이에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구형을 하나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 구형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전이에요. 그때 P&I 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디퓨저 60이라는 모델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조립하느냐? 지금 보면 살이 있죠. 이 살 자체를 하나하나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연결하는데 그렇게 큰 힘도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단에 가이드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철제랑 플라스틱으로 된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가이드에 외장 플래시를 또 장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장착된 외장 플래시를 이 구멍 높이만큼 맞춰서 밀어 넣어야 돼요. 엄청나게 번거롭죠. 그래서 요거만 조립하는 데는 사실상 5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조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되게 감지덕지하고 썼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 해제를 한다. 이걸 내가 다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 손으로 해제도 못 합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걸 이렇게 꽉 눌러야 돼요. 이거 여성분들이 이거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어쨌든 이거는 정말 오래전에 나왔던 구형 모델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스피드박스 완전히 신제품이죠. 이것을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조립해 볼 건데요. 조립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잡고 손잡이 잡고요. 위에 이거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끝납니다. 1초 걸립니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1초 걸려요. 지금 설명하면서 해서 그런데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레버가 있어요. 상단에. 레버를 제껴버리면 해제가 됩니다. 조립하는데 1초, 해제하는데 1초. 자, 그러면 이것들 다시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장 플래시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가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됐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어댑터를 쓰기 때문이죠. 자, 어댑터가 장착이 된 외장 플래시가 있고 여기다가 제가 구멍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그죠? 자석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다 보면은 결국 이런 데서 문제가 터지거든요. 들고 다니는데 외장 플래시가 추락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휴대성을 강점을 둔 제품답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전부 신경을 썼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내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탠드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스피굿이 있습니다. 은색으로 된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스크류 락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런 식으로 잠궈주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네, 끝이죠. 그리고 이제 각도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각도 조절은 누르고 이렇게 놓으면 끝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진짜. 이렇게 해서 놓으면 끝나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됐거든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가이드 자체에서 이렇게 그 나사 같은 거에서 풀어야 돼요. 풀어가지고 각도 맞추고 다시 조여야 되고 막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버 형식으로 잡고 눌러가지고 각도를 손쉽게 조절해서 놓으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틈이 하나도 없죠. 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스피드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유실되는 빛이라고 있는데 그런 빛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 이제 구형 모델 저거 같은 경우는 이게 스피드라이트 크기하고 딱 안 맞다 보니까 빛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댑터를 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신속성, 그 다음에 편의성, 그 다음에 그 외장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출력을 거의 있는 그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을 해제를 하겠다, 풀겠다라고 하면 하단에 여기 뭐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눌러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홀 보면은 안쪽에 흰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속천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거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빛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조립할 때 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밀어넣는 양심 없는 업체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쇠덩이가 들어가야 될 때는 쇠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무게적인 측면 때문에 플라스틱이 들어가도 무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퓨저를 분리를 했고요.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그리드라고 하죠. 이게 빛을 아까 전에 허니컴 그리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방향성을 두고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쪽에 보면은 찍찍이가 있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지?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일단 찍찍이에다가 여기도 찍찍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붙이면 됩니다. 그냥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좀 빨리 붙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대충 붙였는데 각도 안 맞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붙이실 때는 좀 꼼꼼하게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스피드라이트를 쓰시게 되면은 빛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명 사진만 이렇게 찍는 사진관에서는 안 쓰죠. 보통 제품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촬영이라든지 뭐 바디 촬영이라든지 그런 촬영을 할 때 어떤 이런 거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도 이렇게 외장 플래시로 구현을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 보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원본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2시고 밖엔 되게 어두워요. 불 이쪽은 끄고 저기만 지금 켠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SMDB 스피드박스 플립 2사를 장착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장착한 상태에서 지금 저 배경에서 이 곳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자, 먼 상황에서 여기 있는 스피드박스를 장착한 외장 플래시를 발광을 했을 때 빛이 어디까지 도달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 보시면 어때요? 빛이 배경까지 도달을 해버리죠. 만약에 지금 소프트박스가 그나마 있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이 소프트박스, 그러니까 스피드박스죠. 이 스피드박스까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생 라이트로 그냥 보낸다고 하면 엄청나게 넓은 부분에 빛이 도달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냥 대충 장착을 했습니다. 자, 대충 장착을 하고요. 아까 전에 그 피사체 크기가 대충 이 정도 되니까 비슷한 크기와 구도로 한 장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요. 세팅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찍으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 차이가 어때요, 지금? 한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가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제품의 그런 디자인, 지금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죠. 디자인도 괜찮고 내구성, 아까 테스트했던 부분들, 마감, 뭐 어디 하나 상당히 괜찮아요. 네, 상당히 괜찮은 그런 완성도를 외관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도 같은 경우는 일단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인물 사진에 좀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꽃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이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야생화를 찍을 때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외장 플래시를 가지고 사진을 안 찍습니다. 거의 스튜디오에서는 스튜디오 조명을 쓰고요. 나가서 촬영할 때는 로케이션 조명을 쓰죠. 그래서 안 쓰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걸 한번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사진이 재밌어요. 일단은. 왜 재밌냐면은 예전에 제가 아까 전에 디퓨저 60 있죠. 그 디퓨저 40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40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제가 한창 사진을 막 혼자 연습하고 공부할 때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나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찍어보니까 사진이 재밌더라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뭐 시연을 했다시피 뭐 이거는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장점에서 후순위로 봐요. 저는 순위를 뒤로 보고요.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기술적으로 이게 좋다, 이게 안 좋다,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내가 돈을 주고 구입했으면 그것을 일단 계속 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제품들이 저는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있는 플립 24, 플립 20, 그리고 여기 있는 액세서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외장 플래시용 액세서리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조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댑터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